건널비와 부피. 먼저 뿔의 건널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뿔은 크게 각뿔과 원뿔로 나누어 각각의 건널비를 구해 볼 텐데요. 건널비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겨냥도보다는 펼쳐진 모양의 전개도를 통해서 각각의 면의 합들을 구해 건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각뿔 또는 원뿔은 크게 밑면 하나와 그리고 옆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각뿔의 건널비는 밑넓이를 구하고 옆넓이를 구해서 더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원뿔의 건널비의 경우는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하고 모선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원뿔의 건널비를 S라고 해서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원뿔의 건널비 역시 밑넓이에 옆넓이를 더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먼저 겨냥도를 통해서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 R과 모선의 길이 L을 확인한 후에 이것을 펼쳐서 전개도로 표현하고 밑넓이를 구하고 옆넓이를 구해서 원뿔의 건널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죠. 밑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므로 파이 R 제곱으로 밑넓이를 구할 수 있고 옆넓이를 구할 차례입니다. 옆넓이는 부채꼴의 모양을 하고 있죠.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주어진 이 도형에서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로 구할 수 있죠. 그럼 이것을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은 주어진 원뿔의 모선과 일치하므로 L 곱하기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으므로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인 2파이 R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개도에서는 호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L 곱하기 호의 길이 2파이 R.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파이 R L로 표현할 수 있죠. 즉 주어진 원뿔의 옆넓이는 파이 R L로 옆넓이를 더해서 부채꼴의 건널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부채꼴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외워도 상관없지만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확인 1. 정사각뿔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주어진 각뿔의 건널비를 구하려면 먼저 이 도형이 펼쳐진 모양의 전개도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 옆면은 밑변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8cm인 그러한 삼각형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 먼저 밑넓이를 구하고 옆넓이를 더하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므로 넓이는 6 곱하기 6. 옆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8인 삼각형이므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로 옆면 하나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옆면이 총 하나, 둘, 셋, 4개가 존재하므로 곱하기 4 해서 옆면 모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36 더하기 96, 즉 132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확인 2. 원뿔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먼저 원뿔의 건널비를 구해보겠습니다. 원뿔에서 밑넓이와 옆넓이의 합을 통해 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뿔의 전개도가 필요하겠죠? 이때 주어진 원뿔의 모선의 길이가 10cm이므로 이것은 옆면의 즉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며 밑면의 즉 원의 반지름이 6cm이므로 주어진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6cm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뿔의 밑넓이를 구해볼게요. 이것은 원의 넓이로서 파이 곱하기 6의 제곱 즉 36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고 이어 원뿔의 옆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원뿔의 옆넓이, 옆면이 부채꼴의 모양을 하고 있죠.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통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10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때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일치하므로 밑면의 둘레의 길이 12파이 센티미터로 접근해 주셔야 되겠죠. 즉 12파이 센티미터. 12파이를 곱해서 옆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따라서 원뿔의 건널비는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파이 곱하기 6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2파이로 36파이 더하기 60파이 96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보겠습니다.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A도다 라고 하여 A의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중심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2파이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10 곱하기 360분의 A다 라고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앞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12파이로 구하였습니다. 따라서 12파이는 2파이 곱하기 10 곱하기 360분의 A가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변을 파이로 이렇게 나누고 식을 더 조금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12는 18분의 A가 되고 A의 값은 12 곱하기 18로서 2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A도는 216도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3. 원뿔대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원뿔대는 큰 원뿔을 밑면에 평행하게 잘랐을 때 작은 원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뿔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뿔대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전개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뿔대의 옆면은 이렇게 원래는 부채꼴의 모양을 하고 있었을 테지만 작은 부채꼴이 없어진 모양이 되어야 되겠죠? 작은 원뿔이 없어졌으니까. 따라서 원뿔대의 옆면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래 큰 원과 위에 작은 원을 통해서 원뿔대의 전개도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그렇다면 주어진 원뿔대의 길이를 체크해 볼게요. 먼저 작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cm. 모선의 이 두 부분은 각각의 5cm, 5cm가 되겠고, 밑에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4cm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뿔대의 건널비를 구할 텐데요. 먼저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작은 원의 넓이와 큰 원의 넓이와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12인 부채꼴의 넓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지금부터 각각 그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원부터 넓이를 구해볼게요. 원의 넓이는 바이 곱하기 2의 제곱. 두 번째 원의 넓이는 바이 곱하기 4의 제곱.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부채꼴의 넓이에서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곱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바로 밑에 있는 큰 원의 둘레의 길이인, 즉 이쪽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8파이가 되겠네요. 여기가 바로 8파이. 따라서 8파이를 곱해주시고요. 작은 부채꼴 부분을 빼줘야 하므로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5 곱하기, 역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알아야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둘레의 길이는 4파이가 되겠네요. 즉 4파이까지 이렇게 곱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4파이 더하기 16파이 더하기 간단하게 40파이 빼기 10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20파이에 40파이를 더하면 60파이 빼기 10파이와 같으므로 답은 50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이러한 문제는 조금 복잡한 형태의 도형일 때에는 이렇게 전개도 또는 어느 정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뿔의 부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뿔의 부피. 각뿔의 부피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그 부피 구하는 방법을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잠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뿔과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똑같은 기둥을 준비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밑면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합동이고 높이도 똑같이 H로 같은 이러한 뿔과 기둥. 이때 뿔에 물을 가득 담아줍니다. 그리고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똑같았던 기둥에 그 물을 부어서 그 부피를 비교해 봅니다. 그랬더니 기둥의 높이의 3분의 1만큼 물이 차오름을 확인할 수 있죠. 즉, 간단하게 우리는 기둥의 부피를 구하고 그것의 3분의 1이 구하고자 하는 뿔의 부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각뿔의 부피는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같은 그러한 각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대신에 이렇게 3분의 1을 곱한다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각기둥의 부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각기둥의 부피는 각기둥의 밑넓이와 높이를 곱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불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니 거기에 3분의 1을 곱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한다면 각불의 밑넓이를 S, 각불의 높이를 H, 부피를 V라고 해서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피는 먼저 각불의 밑넓이 S에 각불의 높이 H를 곱해서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같은 기둥의 부피를 먼저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3분의 1을 이렇게 곱해준다면 바로 각불의 부피 V 값이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주어진 각불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된다는 사실. 원뿔의 부피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실험해 볼게요. 뿔을 먼저 준비해 줍니다. 이때는 원뿔이 되겠죠? 그리고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같은 기둥 하나를 준비해 줍니다. 역시 이때 기둥은 원기둥이 되어야 되겠죠? 자, 직접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주어진 원뿔과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H로 같습니다. 이때 원뿔에 물을 가득 담아서 그것을 원기둥에 직접 부어 보았더니만 원기둥의 높이에 정확하게 3분의 1만큼 차오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 원뿔의 부피를 구할 때에는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같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고 그것의 3분의 1을 통해서 원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의 밑넓이를 S, 부피를 V라고 하여 주어진 원뿔의 부피 구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원뿔의 부피는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같은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되죠. 이때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원기둥의 밑넓이에 높이를 곱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원기둥의 밑넓이를 먼저 정리해 보자면 원의 넓이가 되겠죠? 즉, 파이 R 제곱. 그렇다면 원기둥의 높이는 H. 따라서 원뿔의 부피를 V다 라고 했을 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때 밑넓이 대신에 파이 R 제곱, 높이 대신에 H를 써서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H다 라는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직접 이 공식을 확인해 보시고요. 공식을 외우는 것만큼이나 그 원리를 꼭 아셔야 되겠죠? 확인 1. 다음 뿔의 부피를 구하여라. 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각뿔 또는 원뿔 모두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리고 반드시 3분의 1을 곱해서 뿔의 부피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두 개의 주어진 각뿔과 원뿔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각뿔이므로 3분의 1을 먼저 곱하고 밑넓이를 구해봅니다. 밑면이 삼각형이네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5에 높이 4를 곱해서 밑넓이를 구하고 주어진 각뿔의 높이 9를 곱해서 식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약분을 한다면 주어진 것은 30이라는 값을 갖겠네요.
이때 부피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는 사실. 두 번째, 원뿔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원뿔, 뿔의 부피이므로 먼저 3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밑넓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밑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입니다. 따라서 파이 곱하기 5의 제곱을 통해서 밑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높이를 곱해서 원뿔의 부피 구하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100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주어진 원뿔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확인 2. 다음 뿔대의 부피를 구하여라. 뿔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각뿔대와 원뿔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큰 뿔에서 작은 뿔을 제외한 나머지 도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즉, 뿔대의 부피를 구할 때에는 큰 뿔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빼어 그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어진 각뿔대와 원뿔대의 각각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각뿔의 부피를 구해주고 잘라서 없어진 작은 각뿔의 부피를 구하여 차를 통해서 주어진 각뿔대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네요. 먼저 큰 각뿔이라고 했으므로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므로 4의 제곱. 이때 높이는 전체 6cm가 돼야 되겠네요. 따라서 6을 곱해서 큰 각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각뿔의 부피도 구해볼게요. 작은 각뿔이므로 3분의 1을 먼저 곱하고 밑면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즉 밑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므로 2의 제곱 곱하기 이때 높이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작은 각뿔의 높이 바로 3을 곱해서 부피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 차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32 빼기 4, 즉 28이라는 값이 나오고 각뿔대의 부피이므로 28 세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 원뿔대의 부피는 역시 큰 원뿔의 부피를 먼저 구하고 없어진 작은 원뿔의 부피를 구해서 차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큰 원뿔의 부피를 구해보죠. 큰 원뿔이므로 3분의 1을 먼저 곱하고 밑넓이를 구해본다면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6cm이므로 넓이는 파이 곱하기 6의 제곱, 즉 36파이로 계산해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때 큰 원뿔의 부피는 전체 높이인 8cm가 되어야 되겠죠? 작은 원뿔의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이므로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즉 9파이로 체크할 수 있으며 이때 주어진 작은 원뿔의 높이는 4cm가 되어야 되겠네요. 4를 곱해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먼저 주어진 큰 원뿔의 부피는 96파이, 그리고 작은 원뿔의 부피는 12파이로 그 차를 통해서 원뿔대의 부피는 8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확인 3.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원뿔이 있고
이 원뿔의 부피가 2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했을 때 원뿔의 높이를 구하여라. 구하고자 하는 원뿔의 높이를 h 센티미터라고 해서 그 높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원뿔의 반지름의 길이가 2cm다 라고 주어지고 전체의 부피가 2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때는 부피를 구하는 식을 통해서 높이 h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원뿔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서 원뿔의 부피는 24파이라고 주어졌고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는 직접 구할 수 있겠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넓이 4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원뿔의 높이를 h다 라고 한다 했으니 h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24파이는 3분의 4파이 곱하기 h이고 양변에 파이를 먼저 나누어서 사라지게 하고 한 번 더 4분의 3을 양변에 곱해보겠습니다. 따라서 h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즉 h는 4분의 3 곱하기 24로서 18이라는 값을 갖겠네요. 따라서 주어진 원뿔의 높이는 18cm가 되겠습니다.